죄송합니다. 자, 우리 등기법 하고 있는데요. 등기법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등기법은 민법의 심화 강의라고. 그래서 민법이 기본 강의, 그러니까 민법을 기본으로 해서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등기법이다 보니까 사실 등기법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어려운 법 중에 하나가 등기법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하나씩 민법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되면요, 민법에 또 이렇게 기초를 또 확실하게 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민법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좀 재미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269페이지부터는요, 이제 각종 권리 등기 절차 있는데요. 자, 우리가, 등기 절차, 등기는 권리를 등기하는데, 권리는 종류가 다양하죠. 그 다양한 권리의 등기 절차를 하나하나 다룹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2장에서 다뤘던 내용은, 등기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등기 절차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2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한 이제 나머지 등기 절차에 대해서 하나씩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차를 하나씩 볼 때요, 다 처음부터 새롭게 우리 2장처럼 다 하나하나를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요, 2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는 2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하고 이제 다른 점들, 특색 있는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구분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요, 제1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나오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제, 소유권 등기는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하고 나눴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죠. 갑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원시 취득을 했어요. 토지에 대해서 또는 건물에 대해서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은요. 자, 원시 취득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뭘 만듭니까? 먼저, D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지적 공부라든지 또는 건축물 D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과세를 위해서 D장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등록을 통해서 D장이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그때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등기부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D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엔 신규 등록 절차는 지적법에서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등기 기록이죠. 이 X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 기록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장 먼저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죠. 갑이 최초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살펴봅니다. 자, 의 보시면 양가로 이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로서 보존 등기가 행해지면 새롭게 이제 등기부가 개설이 되는 것이죠. 자, 최초에 이루어지는 등기고요. 양가로 3번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각하할 때 했던 거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도 안 되고 지분만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필지, 한 동의 건물 전부에 대해서, 또 지분도 일부를 제외하고 할 수는 없고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양가 1번 보시면 이렇게 원시 취득이 이루어졌을 때, 자, 원시 취득을 한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도 원시 취득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자, 그런데 넘기시면은요, 원시 취득자의 신청이 아니라요, 때로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 제한 등기 등의 촉탁이 있었을 경우, 그러니까 신청이 아니라 촉탁에서 보존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양가로 3번 보시면은 규약상 공용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을 때도 보존 등기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양가로 2번에 나오는 내용은요, 우리가 보존 등기 마지막 부분에서 할 것이고, 양가로 3번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가 뒤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또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다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처음 등기법 시작할 때 구분 건물 등기부의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자,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좀 어려운 내용이고, 그래서 구분 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뒤에서 살펴볼 테니까 그때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양가로 1번에는 원시 취득자의 신청에 의한 이제 등기 절차를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제 신청 절차. 자, 원시 취득자가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 원시 취득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원래 등기는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요.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어요. 보존 등기는 누가 신청하느냐? 신청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원시 취득자가 신청하는데 이 원시 취득자가 신청하는 방법으로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있는데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1, 2, 3, 4 해가지고. 이런 사람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 보통 원시 취득자는요. 자, 먼저 양가를 1번 보시면, 반가를 1번 보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자, 대장이죠.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예요. 자, 대장을, 토지대장을 만들 때요. 토지의 표시도 기록하고 소유자도 기록할 거 아니에요? 신규 등록할 때. 이때 갑이 원시 취득자면요. 갑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소유자가 등록이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갑한테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갑이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되는 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원시 취득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은 최초에 이제 갑 앞으로 이렇게 보존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있는 것은 이런 거죠. 대장의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되겠죠.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 대장의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사람이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갑이 만약에 사망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이 사망을 했으면. 자, 갑이 사망했으면 이 물건의 소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갑의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자, 을이 소유자가 되겠죠. 상속인이. 그러면 상속인이 이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자,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요. 자, 보죠. 그러면은 갑이 먼저 소유했다가 을 앞으로 등기가 되기 때문에 먼저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상속했다는 이전 등기를 하느냐? 자, 그렇지가 않고요. 자, 우리가 등기 신청 적격할 때요. 사망한 자는 등기 명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이미 사망했으면 갑은 등기 명의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명의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로 등록되는 자 또는 어떻게 돼요? 그 상속인. 상속인이 포괄 승계인이 되겠죠.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등기할 때는 피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피상속인은 사망했기 때문에 등기 명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상속인 또는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요. 만약에 대장이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갑에게서요. 을 앞으로 이전 등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원시 취득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갑이 원시 취득자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갑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죠. 살아있기 때문에요. 갑 앞으로 먼저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 만약에요. 갑이 이전 등록이 됐는데 갑이 사망을 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했으면은 A가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전 등록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요. 등기부상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요. 원시 취득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이 을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아닙니다. 원시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원시 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매매를 통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민법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 근데 갑이 사망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원시 취득자 갑이 소유자인데 갑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상속인 명의로는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갑 앞으로 등기는 못해도 이럴 때는 A 앞으로 상속인 명의로 상속인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이요. 자,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하지를 못합니다. 을이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해요. 자,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도 만약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을이 사망해가지고요. B가 을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B도 마찬가지죠.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록을 받은 소유 명의나 그 상속인은 직접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다만 최초에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이 국이었을 때요. 자, 국가가 소유자고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국가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자기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자, 3번은요. 3번은 이제 상속인도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 최초에 등록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자, 4번은 이제 유증인데요. 유증은요, 우리가 나중에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증은 뒤에,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할 때 유증에 따른 보존 등기도 함께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것은요, 딱 그겁니다. 최초로 등록된 사람이 보존 등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망하면 그 상속인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한다. 그러나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는 없다.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은 직접 보존 등기가 가능하고요. 자, 요 내용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대장이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이 최초로 등록되는데 실제 소유자는 누구냐? A가 실제 소유자예요. 이 건물에 대한 등기라면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요, 원시 취득자는 A라는 거죠. 그런데 대장에는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부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갑 앞으로 만약에 대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갑 앞으로 대장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 사람이 원시 취득자라는 거죠. 그러면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등기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A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야 되는 거죠. A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야 되는데 A는 어떻습니까? 대장이 자기가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지금 대장 들고 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죠. 자, 갑은 원시 취득자가 아니지만은 갑이 대장 들고 가가지고요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어떻습니까? 이때는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립니다.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등기관은요 실질적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형식적 심사, 즉 서류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대장이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나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A라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만약에 갑이 갑 앞으로 해버리면은 결국 A라는 사람은 이 등기를 또 말소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말소를 시킨 다음에 다시 보존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따라서 갑이 보존 등기를 먼저 하는 걸 막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직접 보존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요, 이때 A는 그러나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소유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판결을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A가 갑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으면은 A가 소유자라는 것이 판결에서 증명됐기 때문에 A가 이제 보존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가로 2번 오른쪽 보시면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는 판결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판결에는요, 이 사람이 소유권을 증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판결, 소유권 확인 판결도 상관없고요. 이행 판결도 상관없고 형성 판결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판결이 됐든지 간에 A가 소유권자라는 걸 증명만 하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요, 만약에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버렸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됐으면은 굳이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확인 판결만으로는 이 등기를 말소시킬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등기를 말소하는 건 이행 판결이기 때문에요. 말소하는 것은 이행하는 거죠. 따라서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럼 확인 판결을 받은 다음에 다시 이행 판결을 받아서 말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자,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은 이행 판결입니다. 이행 소송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갑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에서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자, A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A가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자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요,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가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A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행 소송을 가지고도 어떻습니까? 이걸 말소한 다음에 자기 앞으로 그 판결문 가지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행 판결이든 확인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구별하지 않고요, 소유권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가 앞에서요, 등기 절차 총론 2장에서 할 때는 단독으로 공동신청해야 되는 것을 단독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라고 하는 이행 판결이나 말소 등기, 이전 등기 판결이나 말소 등기 판결처럼 이행 판결만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단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행 판결이 있지만은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 최초의 보존 등기는 소유권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렇죠? 뭐 등기를 이행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소유권만 확인받으면은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을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 세 가지 판결 다 가능하다는 것이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그 판결의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자, 상대방은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1호에 있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하게 하면서 자기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그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대장에 등록되는 자, 또는 뭐 그 상속인 또는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 니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희미하게 돼 있어가지고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뭐 공란으로 돼 있다든지. 이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이게 뭐 불명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요. 불명확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것은 처음부터 대장이 잘못 작성됐다는 거죠. 잘못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소를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대장을 잘못 작성했기 때문에 대장 작성권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대장, 뭐 지적공무는 어떻습니까?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처럼 지적공무는요, 원래 국가사무예요. 국가사무를 지적소관 측에 위임받아서 행위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라는 거죠.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공부가 불명확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지적소관청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 지적소관청이 하는 행위가 귀속되는 주체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지적공부의 원칙적인 작성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요. 그러나 동그라미 A에 있죠. 그래서 토지가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다. 지적공부가 특정할 수 없으면요,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건축물 대장에 있어서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될 텐데 건축물 대장이 누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는요,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사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그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자치단체 장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건축 허가 명인, 건축주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은 토지일 경우는 국가지만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문 가지고 와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넘기시면 방가로 3번 보시면 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수용. 자, 만약에 이미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요, 먼저 그거 보죠. 먼저 이미 등기되기 전에요. 만약에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자, 거기가 갑이라 되어 있어요. 갑이 최초의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가 되기 전에 이 토지를 수용해 버렸습니다. 자, 수용은 어떻습니까? 원시취득이라는 거죠. 수용은 원시취득이기 때문에요, 갑이 원시취득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수용을 하게 되면 국가가 다시 또 원시취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시취득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갑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말소하고 다시 국가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수용을 하면 국가가 처음부터 원시취득을 했기 때문에요, 그 국가 이름으로 바로 등기부에 보존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토지를 수용을 했을 경우에는요, 이때는 그 수용한 자, 보통 수용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 뭐 현대건설에 맡겨가지고 수용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현대건설에 수용을 하게 되면은 현대건설 이런 사람들을 기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하는 사람들을 기업자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자 이름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이 자체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최초의 소유자라기에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업 시행자가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업 시행자는요, 바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이요, 이미 등기가 돼 있습니다. 갑 앞으로. 이거는 뒤에서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할 텐데요, 이미 갑 앞으로 보존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요. 자, 이 상태에서 수용이 이루어졌으면은, 자, 수용을 하게 되면은 수용자가 이제 보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최초의 보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를 하려면은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만 돼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말소하고 다시 보존 등기하고 두 번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냥 이해가지고 현대건설을 수용했으면 현대건설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한 번의 절차로 끝내는 거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현대건설이 소유한다는 소유권 등기,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따라서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었을 경우에는 굳이 최초로 갑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다시 이전 등기할 필요 없이요. 그냥 처음부터 바로 기업자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버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미 등기가 돼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굳이 또 말소하고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를 이제 간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용을 하게 되면요.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네 번째는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주택건설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주택들이 만들어집니다. 부동산 뭐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 주택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건물 소유자가 이제 갑이라고 해보죠. 건물 소유한 자예요. 자, 건물 소유자가요, 이 사람이 이제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물건을. 자, 이 물건을 처분하려면은요, 먼저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부에 등기가 돼 있어야 처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주택을 건설하다 보니까요. 건축물 대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도 많은 건물을 한꺼번에 지어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6개월은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갑은 지금 당장 팔아야 되겠는데 건축물 대장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뭐 6개월이 지난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의 작성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구청장한테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자, 원래 이 사람은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최초의 대장에 등록돼 있으면은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보존 등기도 못하고 따라서 이전 등기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으니까요. 이 건축물 대장을 작성권자요. 구청장한테 찾아가가지고요. 나 급하니까 건축물 대장 만들려면은 앞으로 6개월은 더 있어야 된다더라. 나 급하니까 건축물 대장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 하나만 써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차피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가 시장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확인서를 써주면은요. 어차피 이 사람이 똑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면은 이 확인서가 건축물 대장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겠죠. 어차피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가는 사람이 시장군수 구청장이기 때문에 그 구청장이 확인서를 써주면요. 이 확인서가 건축물 대장을 가름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의 그 확인서,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의 확인서만 들고 오게 되면은 그 확인서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자, 이 확인서는요, 건축물 대장 대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만. 자, 그래서 반가로 4번 읽어보죠.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는요, 제주도 하나예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지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자, 이런 사람들이요,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예요. 자, 건축물 대장은 지방자치 업무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확인이 있으면요, 확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건축물 대장 작성권자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죠. 건물에 대해서만 한정한다는 거죠. 건물. 요게 중요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안 되고요. 건물에 대해서만 그 확인서에 의해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시 취득자로 이런 네 사람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신청서 써야 되겠죠. 자,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2번 잘 기억하시는데, 자,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원인과 등기 연월일을 기록하잖아요. 자,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등기 원인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갑에게서요, 을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다고 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런 경우는 매매를 적어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는 줄 알아야 갑한테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서 부과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언제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했는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또 과세를 할 거 아니에요. 세무서에서 과세를 할 때는요, 등기부 보고 과세를 합니다. 소유권이 언제 넘어갔느냐 이런 것들은 오로지 등기부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요. 등기부 보고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어떤 원인에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과 그 원인 일자를 적게 됩니다. 원인 일자를 적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함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이 사람 값은 어떻습니까? 보존등기가 됐든 안 됐든 간에 이 사람한테는 과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과세를 했을 테니까요.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등기 원인, 연월일 몰라도 상관없어요. 대장에 최초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 거기 최초에 자기들이 등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과세를 지금 해오고 있는 거죠. 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해오고 있으니까 따로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에는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따라서 신청 정보로 등기 원인과 그 연월일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이건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잖아요, 갑이. 갑이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또 등기필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갑이 최초로 지금 등기를 신청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반가로 2번 보시면 첨부 정보요. 자, 첨부 정보로 해서 그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자, 등기부예요. 등기부 기록할 때는 부동산 표시도 기록하고 소유자도 기록을 합니다. 그럼 표시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는 대장 보고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초에 여기에 대장이 소유자로 등록되는 사람, 이 사람을 소유자로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보존 등기를 할 때는요, 표제부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장을 들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을 첨부 서면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첨부 정보로서 대장을 들고 와야 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머지는 제가 하지 않는 것들은요, 이렇게 그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5번 보시면요. 자, 보통 우리가 어떤 등기를 할 때 그 등기를 통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필요하다 했죠. 등기 절차 총론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보존 등기에 있어서는요, 등기가 최초로 갑 앞으로만 등기가 되는 거예요. 갑밖에 없습니다. 등기부상에. 갑밖에 없죠. 그러니까 등기부상 뭐 이해관계인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등기부상, 등기상. 따라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이런 것들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 동그라미 6번 보시면 인감증명. 자, 인감증명은요, 보통 불이익을 받는 사람, 그 등기를 통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증명을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 최초 단독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갑은 이 등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고 이 등기를 통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은 등기부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뭐 인감증명을 요구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감증명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그러나 만약에 뒤에 있는 내용인데요. 다만 해가지고 있죠.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요, 해가지고 갑 앞으로 3분의 1, 을 앞으로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고 해보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항상 지분의 등기를 할 때는 지분의 합이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등기는 가능한 거죠.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 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자, 지분의 합이 1이 됐으니까 이런 보존 등기는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때요, 이렇게 갑 3분의 1, 을 3분의 2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지분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요, 균분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균등한 것으로. 그러니까 등기를, 지분 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갑을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은요, 자, 그러면은 균등한 걸로 보기 때문에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등기를 통해서 누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갑이 손해를 보는 거죠. 만약에 지분 등기를 안 했으면 갑은 2분의 1을 소유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3분의 1로 등기를 했으니까 줄어드는 거죠. 이 등기를 통해서 을은 3분의 2니까 이익을 받는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보존 등기에 있어서 갑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너 정말 3분의 1밖에 안 돼? 라고 한번 진정한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갑, 그러니까 균등한 것보다 적은 지분으로 등기하는 사람, 갑의 인감증명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을은 어떻습니까? 그 등기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동그라미 6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양가로 3번 보존 등기 실행 및 등기 완료 절차에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요, 최초의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겠죠. 이때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을구는 따로 없을 거 아니에요. 보존 등기를 했기 때문에 뭐 지상권, 저당권 이런 것들은 설정이 안 돼 있겠죠. 따라서 자, 을구에 기록할 사항이 없으면요, 을구는 개설하지 않습니다. 개설하지 않고 있다가요, 나중에 을구에 기록할 내용이 발생하면 그때 을구를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떤 등기부를 떼갔더니 갑구만 있고 을구가 없어요. 자, 을구가 없다는 이야기는요, 그 부동산은 아주 깨끗한 부동산이라는 거죠. 한 번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을구.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4번 보시면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분 건물을 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넘어가시고요. 자, 보존 등기는요, 이렇게 신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 274페이지 보시면 때로는 직권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양가를 1번 보시면 이런 경우입니다. 자, 처분 제한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맨 마지막 등기법 마지막 시간에 할 텐데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런 것들이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를 보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요,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을. 자, 1억 원의 채권인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X 부동산을. X 부동산이 한 시가 2억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이 계속 이 돈을 안 갚게 되면은 결국 A는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하고 이 부동산을 이제 경매를 해가지고요. 여기서 나온 돈으로 1억 원을 가져가면 되겠죠. 자,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채권자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먼저 판결을 통해서 내가 채권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갑을 상대로요,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판결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해야 경매가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러면요, A가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자, 제기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갑이한테 이거 물건을 처분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이미 처분해버리면요, 이제는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이제 이 물건이 의뢰 물건이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경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승소 판결을 받아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A는요,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람이 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이제 가압류하게 됩니다. 가압류라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요, 바로 압류가 가능해요. 그러나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는 정식으로 압류는 못하고요, 승소 판결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임시적인 압류인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 자, 그러면 이건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가압류됐다라는 사실을 위법에 공시를 해야 되겠죠. 자, 공시하는 방법으로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 등기. 자,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압류 등기는요,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 이런 것들은요, 법원에 촉탁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A가 소를 제기한다든지 하면서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거죠.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A가 승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가압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주면은, 법원에서 가압류를 받아준 다음에 등기관에게요, 야, 가압류 등기를 해라 라고 촉탁을 하는 거예요.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거기에 따라서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가압류 신청을 해가지고요,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등기관에게 야, 이 물건 빨리 가압류해 라고 가압류 등기에 촉탁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압류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요, 이 물건이 미등기 상태예요. 자, 미등기 상태이면 먼저 보존 등기가 돼야 가압류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 등기를 신청할 리가 없겠죠. 경매하려고 지금 뭐 경매하려고 이제 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보존 등기를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가압류, 촉탁에 의한 가압류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등기관이 어떻습니까?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해가지고 이제 A 앞으로 어떻습니까? 가압류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A 앞으로 가압류 등기는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런 촉탁에 의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직권으로. 갑이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가를 뭐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대하여 처분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라는 거죠. 처분 제한의 등기.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있죠. 오른쪽 보시면 가압류, 뭐 가처분,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자,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런 게 있으면은요. 자, 이런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등기는 촉탁이 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미등기 상태면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촉탁에 따라서 가압류 등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분 제한 등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 촉탁이 있으면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양가를 2번 보시면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촉탁.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비슷한 거예요. 자, 갑에 대해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에요.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 자, 이 사람은 이 물건, 주택에 대해서요,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임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임차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됐어요. 2년이 이제 만료가 됐습니다.
자, 2년이 만료돼서요. 보증금이 얼마냐면 보증금이 이제 1억 원의 보증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끝났으니까 보증금을 달라고요. 자, 보증금을 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보증금을 안 줘요. 자, 그러면은 이 주택 임차인이요. 그 임차권이요. 만약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등기에서 공시가 되고 있으면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등기에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등기에 의해서 뭐 경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요.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자, 이제 임차인으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임차권이 등기가 돼 있으면은 자기 등기 순서에 따라서 우선 면제를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안 돼 있고요.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시면은 등기가 따로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은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도 계속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신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주민등록 계속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돈 안 주면은요, 을이라는 사람 계속 여기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을이 이사를 갈 일이 생겼다는 거죠. 반드시 이사를 가야 돼요. 자, 이사를 갈 일이 생겨가지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습니까? 주민등록이 빠져버리잖아요. 주민등록이 나와버리면은요, 결국 우리 사람이 원래 자기가 선순위, 대항력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버리는 순간 우선 면제권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이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만약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었을 경우에는요, 등기에서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에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민등록에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이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어떠세요? 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도 못 가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등기가 돼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을은 어떻습니까? 법원에 임차권, 이사를 가기 위해서 등기를 좀 해달라고요.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임차권 등기 좀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죠. 나 이사 가게 등기 좀 해달라는 거죠. 자,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제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했더니 법원에서요, 알았다. 너 앞으로 임차권 등기 하도록 명령을 내려주겠다라는 거죠.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등기관에게 어떻게 돼요? 촉탁을 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도 법원에서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주게 되면 법원에서 촉탁을 하는 거예요. 촉탁에 따라서요, 등기관에게 촉탁을 하고, 이 촉탁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도요, 등기관이 이제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촉탁. 법원에서 받아주게 되면은 판사가 직접 촉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받아주게 되면은 법원에 이제 행정 직원이 있죠. 그래서 법원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원 사무관이 야, 임차권 등기 명령 받아줬으니까 빨리 등기해라라고 사무관이 촉탁을 해요. 사무관은 법원의 기관이기 때문에요. 사무관이 촉탁을 했다는 것은 결국 법원이 촉탁을 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도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자,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가 돼가지고요, 이 X 부동산, 이 주택에 대해서 등기하라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에 촉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요, 문제는 뭐냐? 이게 미등기 부동산이라는 거죠. 주택이 지금 미등기 상태예요. 주택이 미등기 상태니까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어떻게 돼요? 등기를 지금 못하잖아요. 임차권 등기를. 보존 등기가 돼 있어야 임차권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어떻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자, 임차권 등기니까 을구해야 되겠죠? 을구해. 그래서 을구에 이제 을 앞으로요. 이래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 직권으로 갑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양가 2번 보시면은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법원에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렇게 등기 촉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가건물이나 주택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법원에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죠.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게 되면은 상가건물도 촉탁에 의한 등기가 되는 건가요? 잠깐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상가에도 인정이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그 부분은 여러분이 민법, 민사특별법에서 먼저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상가는 안 되나요? 상가는 이제 사업자 등록에 의해서 이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이것도 인정이 돼야 되겠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자 이렇게 임차권 등기 촉탁, 등기 명령에 촉탁이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두 경우가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뭐 도시개발사업 이런 건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관련된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전제로 한 이제 이전 등기 절차가 나오는데 거기서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뵙겠습니다.